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강 넙달의 두갈래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미그룹 했었죠. 반건형근, 반막양근. 근데 이번에는 반건형근, 반막양근을 제외한 햄스트링이죠. 바이셉스 피모리스를 따로 나눠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넙달의 두갈래근 두 가지를 보면 바이셉스 피모리스 롱헤드, 숏헤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긴 갈래, 짧은 갈래. 우리가 구용어로 대퇴이두의 장두, 대퇴이두의 단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긴 갈래는 투 조인트 머슬, 짧은 갈래는 원 조인트 머슬.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릴게요. 자, 기시 정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갈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했던 세미 그룹이랑 동일합니다. 궁둥뼈 거친 면, 좌골 조면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짧은 갈래 같은 경우에는 넙다리뼈 거친 선, 이게 리니아 아스페라라고 해서 넙다리뼈의 거친 선, 결국에는 무릎 관절만 경유해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다, 원조인트 머슬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니아 아스페라죠. 자, 정지가 종아리뼈 바깥쪽 면. 지난번에 세미 그룹을 봤을 때는 다 정강이뼈에 붙어 있었죠. 경골에 붙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비굴, 종아리뼈의 바깥쪽 면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짧은 데를 봐도, 짧은 갈래를 봐도 여기 비골뼈 바깥쪽 면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과 동일한 그림인데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회원분들 프론 레그 컬 시키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요거다. 근데 쌤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짧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 끝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작용은 지난번 햄스트링이 다 동일하죠. 무릎 관절 굽힘, 엉덩관절 펴, 이거는 동일한 햄스트링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엉덩뼈를 뒤쪽 굴곡한다, 펠빅 포스테리어 틸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의 발견, 제가 지난번에 세미그룹 했을 때, 반건형근 반막양근 했을 때 스쿼트 데드리프트에서 버드윙크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제외를 하고, 물론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프론 레그 걸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제가 써놨죠. 문제가 뭐냐면 대퇴 이두근, 바이셉스 피모리스가 정상 기능을 못할 경우에, 과활성화 돼 있거나 아니면 약해졌을 때 프론 레그 컬 할 때 무슨 큐잉을 받게 되냐면 회원분들한테 종아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아리에 더 많이 힘이 들어가요. 종아리에서 또 어디? 장비골근 아시나요? 긴 종아리근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에서는 타겟 머슬이 뭐 일반적으로 햄스트링이죠. 햄스트링인데 햄스트링에 힘을 못 주고,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는 햄스트링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장비골근에 자극이 와요. 이렇게 피드백 하시는 회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넙다리 두갈래근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바이셉스 피모리스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작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비골두가 여기 있고, 그 옆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골근이 이렇게 경유합니다. 그러면은 근막정 특성을 가지고 얘네가 여기서 연결이 돼요. 종아리뼈 헤드를 두고 근막정 특성을 갖고 연결이 된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막 경선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측면 그림을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측면 그림을 보면 척추 귀립근 타고 천조 인대에서 크로스해서 반대쪽 대퇴 이두근으로 내려가서 대퇴 이두근이 또 비골두에 붙고, 비골두에서 장비골근으로 크로스해서 발바닥으로 내려와서 정경골근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근막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넙달의 두갈래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장비골근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겠죠. 근육끼리 검사를 합니다. 왜 근육끼리 검사를? 짧아서 타이트니스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난 세션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는 없죠. 세미 그룹의 근육끼리 검사, 대퇴 이두근의 근육끼리 검사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슷한 데 붙어 있으니까. 근데 방향을 다르게 두자는 거지. 지금 능동적 길이 검사를 보면 지금 다리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퇴골을 당기죠. 이렇게 했을 때 능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미 그룹을 하려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고 외회전돼 있는 상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미 그룹은 안쪽으로 내회전돼 있는 상태, 안쪽으로 내회전돼 있는 상태. 자, 마찬가지 수동적 검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능동적 검사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시술자가 추가돼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무릎 관절 폄에 대한 저항을 검사하는 거죠. 그립 길이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는,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둘 다 쓰이겠죠. 뭔 얘기냐면은 반건형근, 반막형근, 대퇴이두근이 전부 다 함께 저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테스트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좀 내용이 복잡해졌으니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퇴이두근이 잘 작용할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놓은 거잖아. 내전, 내회전 시켜놓고 한 거죠. 상대적으로 반건형근, 반막형근은 탈선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 자체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건형근, 반막형근이 같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수근력 검사를 합니다. 도수근력 검사의 의도는 근육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A번 같은 경우의 테스트,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거지만 반건형근, 반막형근이 아니라 대퇴이두근의 테스트를 하려면 대퇴골 내회전돼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B번 같은 경우에는 힙 조인트에 대한 검사니까 뭐 따로 탈락시켜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은 제가 기시정지에서 설명드렸지만 좌골 조면에 둘 다 붙잖아요. 힙 익스텐션, 고관절 신전 검사에 대한 MMT를 할 때는 분리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A번이 더 적합한 테스트가 되겠다. 자, 문제의 고찰. 자, 지난번에 동일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넙다리 두갈래근이 과활성화됐을 경우 이 네 가지 근육이 약화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넙다리 두갈래근이 너무 약해서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얘네가 과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또 제가 볼기근은 또 아니라 그랬죠. 볼기근은 둘 다 고관절 신전 기능, 엉덩관절 편 기능 하지만 볼기근 안쪽에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나 고관절 굴곡근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단순히 약화는 과활성화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넙다리 두갈래근의 약화가 볼기근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활성화가 확인이 됐어, 오버액티베이션이나 타이트니스가 확인이 됐으면 우리가 억제 기법을 통해서 폼롤러로 지금과 같이 릴리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을 해주는 거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근육 길이 검사랑 MMT에서 방향 설명드렸던 거, 내회전 할지 외회전 할지에 따라서 넙다리 두갈래근 할지 반건형근, 반막형근 할지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넙다리 두갈래근 내회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저활성도를 보일 경우에 어떻게 운동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훈련 방법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ST 도미넌트가 뭐냐면은 세미 텐디너서스 도미넌트, 그래서 우세하다, 세미 텐디너서스가 우세한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요거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바이셉스 피모리스 도미넌트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반건양근 훈련을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KSRD 뭐 이렇게 보죠. 유마니언 데드리프트 캐틀벨 스윙이 세미 텐디너서스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래. 그리고 HESULC 보면은 HESULC 요거 원레그 브릿지 동작을 하는 건데, 이게 바이셉스 피모리스 운동하는데 더 좋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주관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얘 같은 경우에도 바이셉스 피모리스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세미 그룹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런 논문은 있다, 근데 현장에서는 논문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넙다리 두갈래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운동, 원레그, 두 번째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동일하죠. 요런 운동들. 근데 결국에는 얘가 하나만 선택적 집중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레그 컬도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통합 운동으로 가면 제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스파인 레그 컬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이 오히려 제 경험상 바이셉스 피모리스에 더 많은 운동이 되더라, 이렇게 알고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햄스트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슴근, 팩토랄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랄리스도 아마 두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큰 가슴근 같은 경우에 섬유 또 3개로 나눠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